서울시의 자영업자 생존자금 전국 최초입니다. 지자체. 그래서 서울시장은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호소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 주제랑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 일단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유, 잘하는 거예요. 어쨌든 한계 상황에 몰린 이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 도와주는 거는 정말 잘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결국엔 돈이 문제잖아요. 이 5조 5천억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요. 이것은요, 결국에는 서울시에서도 얘기를 해요. 아, 돈이 부족하다. 추가 경정 예산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을 취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업 취소하면 다른 데 영향을 끼치는 또 부작용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박원순 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시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의 재정 자립도 81%밖에 안 돼요. 19%를 국가 보조금으로 받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세수가 펑크가 나고 돈을 많이 세출이 많이 일으켜지게 되면 결국에는 중앙정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각 정부의 17개 광역 시도 단체별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이러한 지침을 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소상공인 돕자. 각 지역에서 얼마 주자. 우리가 얼마 되겠다. 우리 이런 세원, 그다음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나요? 서울시의 자영업자 생존자금 이거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박원순 시장이 약간 진보 진영의 분이잖아요. 저런 정책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진보 진영은 아까 예. 제가 얘기했지만요, 다리를 놔주고 학교를 놔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원하는 것을 지속 가능하게 기반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돈 주면요, 그 양극화가 거기서 또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것이 지속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를 낚는 기술을 가르쳐라. 그렇죠. 약간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목표가 뭔지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돈 주면 경기 살아납니까? 코로나 끝나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아요. 그럼 코로나 끝날 때까지 돈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융자는 안 되고 현금을 줘라? 그 현금은 누가 내는 건데요? 그 돈 받는 사람들이 열심히 경제활동 해가지고 돈이 벌릴 때 이익의 일부를 내는 거예요. 이익이 없으면 낼 수 있습니까? 그렇군요. 이익이 없는 곳은 세금이 없어요. 이익이 없는 곳에 세금이 없다는 얘기는 다음 재정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익이 만약에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정책 목표가 뭔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그럼 정책 목표는 뭡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사람을 버티게 해주자, 이거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충격받은 사람들을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예를 들어서 소득 분위별로 나눠서 주겠다?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생계 지원 복지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복지 급여는요,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지 않아요. 그대로 받죠. 그대로 받잖아요. 그러면 정책 목표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을 버티게 하자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일본의 정책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출이 몇 프로 줄었냐 이런 걸 따져보는 겁니다. 소득이 몇 프로 줄었냐. 우리 김준일 앵커는 소득이 얼마나 줄었냐.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50%가 줄었다. 그럼 지원하는 겁니다. 버텨야 되니까. 그리고 실물 경기가 돌아갈 때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경기 활성화를 일으켜야죠. 그걸 우리가 위기 극복 단계와 V자 반등 단계 두 개로 나눈다는 것인데요. 일본이 과거 아베노믹스에 실패하고서 이런 교훈을 얻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옆 나라의 실패를 보고 우리도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유지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참 아이러니컬한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2019년도 2월하고 4월하고 지금 2020년도 2월하고 4월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영업자 그 폐업률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38,288곳이 폐업을 했는데 올해는요 2,200개가 줄었어요. 폐업이. 왜 줄었는지 아세요? 버티자. 왜냐하면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고 광역단체제,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데서도 고용유지금 준다고 그러고
폐업해도 할 것이 없으니까 예. 일단은 코로나가 지나갈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정부를 믿고 그다음에 서울시를 믿고 버텨보자라는 거거든요. 예. 이것이 어쨌든 중앙정부가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에서도 제가 갑자기 박원순 시장 대변인이 됐는데 그러게요. 이거 네. 혹시 이게- 그쪽에 채용되시는 거 아니야. 아닙니까? 여기도 100%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다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 70%만 주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좀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예, 짧게 드리지만, 좀 해주시죠. 네? 예. 그것의 70%가 어떤 정책 목표의 군에 해당하는지를 규정할 수 있느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 그러니까 저는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 정확한 정책 목표가 있어야 정책 효과 달성이라는 마지막에 갈 수 있는 거지. 정책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데 그걸 간다? 그럼 주고 난 다음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은 아무도 안, 책임 소재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정책을 운영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